2009년 12월 27일 대한민국에 크리스마스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UAE가 191억 달러 규모의 바라카 원전 건설 사업자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프랑스, 미국, 일본이라는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한국이 승리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 대한민국은 원전 수출국 대열에 당당히 합류했습니다. 당시 191억 달러는 단일 해외 건설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22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계약 하나로 한국은 건설 후진국에서 원전 기술을 수출하는 선진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전 국민이 환호했고 해외 언론들도 한국의 저력을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성공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무려 40년에 걸친 신뢰와 헌신, 그리고 수많은 한국 건설 노동자들의 땀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뜨거운 사막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2009년 원전 수주라는 값진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한국과 UAE의 특별한 인연은 19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UAE는 1971년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국가였습니다. 아부다비를 중심으로 급속한 경제 발전을 시작했고 사막 위에 현대적인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 이후 UAE는 막대한 오일 달러를 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이 나라는 석유 수입을 기반시설 건설에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도로, 항만, 공항, 학교, 병원, 주택 등 모든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기술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이 UAE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것은 197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 주요 건설사들이 앞다투어 중동으로 향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등 여러 나라가 있었지만 UAE는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이고 유망한 시장으로 평가받았습니다. 1977년 첫 한국 건설 노동자들이 UAE 사막에 발을 디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12시간을 날아간 그곳은 상상을 초월하는 환경이었습니다. 한여름 낮 기온은 50도를 가볍게 넘어갔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극심한 일교차를 견뎌야 했습니다. 모래폭풍이 불면 하늘이 노랗게 변하며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아부다비와 아라인을 연결하는 160km 길이의 고속도로 건설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사막에서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곧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도로를 포장해도 밤새 모래가 날려와 덮어버렸습니다. 기존의 공법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밤낮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특수 아스팔트 배합법을 개발했습니다.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고 모래의 침투를 막을 수 있는 혁신적인 공법이었습니다. 이 기술로 도로 건설에 성공했고 UAE 정부는 한국 기술자들의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프로젝트 규모가 커졌습니다. 아부다비 국제공항 확장 공사가 대표적이었습니다. 활주로를 늘리고 터미널을 신축하는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은 정해진 기한 내에 완벽하게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주택 건설 프로젝트도 많았습니다. UAE 국민들을 위한 현대식 주택 단지를 여러 곳에 조성했습니다. 에어컨, 상하수도, 전기시설을 갖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UAE 국민들은 한국이 지은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상업 건물과 오피스 빌딩 건설도 활발했습니다. 아부다비 시내 곳곳에 10층,
20층짜리 건물들이 올라갔습니다. 사막 한복판에 현대적인 스카이라인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의 품질과 속도는 다른 나라 건설사들을 압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약속 이행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정과 예산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중동에서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건설사들도 일정을 지연하고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런 신뢰가 쌓이면서 UAE 정부는 더 큰 프로젝트를 한국에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는 주베일 산업항만 건설에 참여했습니다. 대형 컨테이너선이 정박할 수 있는 항만 시설을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1990년대 들어 UAE는 경제 다각화 전략을 본격화했습니다. 석유에만 의존하지 않고 관광, 금융, 물류, 무역 등 다양한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두바이가 중동의 허브로 떠오르면서 건설붐이 일어났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두바이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프로젝트들이 쏟아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가장 큰 쇼핑몰, 가장 호화로운 호텔들이 계획되었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2004년 세계 건축 역사상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부르즈 칼리파 건설이었습니다. 828m 높이의 세계 최고층 빌딩을 짓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삼성물산이 주요 시공사로 참여했습니다. 부르즈 칼리파 건설은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사막의 모래 지반 위에 163층짜리 초고층 빌딩을 세워야 했습니다. 지하 50m까지 파이를 박아 기초를 다졌습니다. 특수 콘크리트를 개발해 50도가 넘는 더위에서도 시공할 수 있게 했습니다. 6년간의 대장정 끝에 2010년 1월 부르즈 칼리파가 완공되었습니다. 개관식에는 전 세계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의 역할이 크게 조명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한국 건설의 위상이 한 단계 더 높아졌습니다. 팜 주메이라 프로젝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다를 매립해 야자수 모양의 인공섬을 만드는 전무후무한 계획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해양 토목 기술을 총동원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2억 세제곱미터의 모래와 암석을 바다에 쏟아부어 섬을 만들었습니다. 17km의 방파제를 설치했습니다. 5년 만에 완공된 팜 주메이라는 우주에서도 보이는 인공 구조물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2000년대 중반 UAE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전력 수요였습니다. 인구가 급증하고 산업이 발전하면서 전력 소비량이 매년 10% 이상 늘어났습니다. 기존의 가스 발전소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UAE 정부는 2020년까지 전력 수요가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새로운 전력원이 절실했습니다. 재생에너지도 고려했지만 안정적인 대용량 전력을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2006년 UAE는 원자력 발전 도입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UAE는 원전 운영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핵 기술도 없었고 관련 인력도 부족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외국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008년 UAE 정부는 원전 건설을 위한 국제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원전 기업들이 뛰어들었습니다. 프랑스의 아레바와 EDF,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일본의 도시바와 히타치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습니다.
한국은 다소 늦게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1978년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30년 넘게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해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20여 기의 원전을 성공적으로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강점은 APR 1400원전 기술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제3세대 가압 경수로였습니다. 1400메가와트의 대용량에 안전성이 뛰어났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전부터 강화된 안전 설계를 적용한 선진 모델이었습니다. 가격 경쟁력도 압도적이었습니다. 같은 성능의 원전을 프랑스나 미국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건설 효율성과 표준 설계의 장점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품질은 유지하면서 비용은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일정 준수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한국은 원전 건설에서 세계 최고의 속도를 자랑했습니다. 평균 56개월이면 한 기를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70개월 이상, 미국은 80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공기 단축은 곧 비용 절감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원전만 짓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패키지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60년간의 운영, 유지보수, 핵연료 공급, 인력 양성, 폐기물 처리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UAE 입장에서는 완벽한 턴키 프로젝트였습니다. 기술 이전도 적극적으로 제안했습니다. UAE 젊은이들을 한국에서 교육시켜 원전 전문가로 양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지 기업들과 협력해 UAE의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단순 발주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을 제안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30년 넘게 쌓아온 신뢰였습니다. UAE 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도로부터 2000년대 부르즈 칼리파까지 한국은 한 번도 UAE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2009년 12월 27일 마침내 발표가 있었습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UAE는 한국 컨소시엄을 최종 사업자로 선택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191억 달러였습니다. 당시 환율로 약 22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금액이었습니다.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는 사기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부다비 서쪽 해안 바라카 지역에 위치합니다. 각 원전은 1400메가와트 용량으로 총 560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합니다. 이는 UAE 전체 전력 수요의 25%를 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주 계약자로 참여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등 핵심 기자재를 공급했습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토목 및 건축 공사를 맡았습니다. 한정 KPS가 운영 지원을, 한국전력기술이 설계를 담당했습니다. 한국 원전 산업 생태계 전체가 총동원되었습니다. 2012년 7월 18일 1호기 첫 삽을 떴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원전을 짓는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도전이었습니다. 물 공급부터 문제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수원지가 100km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특수 파이프라인을 건설해 물을 끌어왔습니다. 자재 운송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원자로 한 개의 무게만 400톤이 넘었습니다. 이런 초대형 장비를 한국에서 만들어 배로 실어 나른 뒤 다시 사막을 가로질러 현장까지 운반해야 했습니다. 특수 트레일러와 크레인이 동원되었습니다. 더위도 큰 문제였습니다. 한여름에는 낮 기온이 50도를 넘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금세 갈라지고 강도가 떨어졌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은 야간 작업과 특수 콘크리트 배합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안전에는 각별히 신경 썼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전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이 모든 신규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비행기 충돌에도 견딜 수 있는 이중 경납 건물을 설치했습니다. 다중방어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전원이 완전히 차단되어도 72시간 동안 자체적으로 냉각할 수 있는 비상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쓰나미와 지진에 대비한 설계도 적용했습니다. UAE에는 지진이나 쓰나미 위험이 거의 없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검증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건설 과정, 시운전까지 모든 단계에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사받았습니다. UAE 연방 원자력 규제청의 승인도 거쳐야 했습니다. 까다로운 심사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2018년 3월 1호기가 완공되었습니다. 계획보다 약간 지연되었지만 품질은 완벽했습니다. 모든 안전 검사를 통과했고 시운전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2020년 8월 1일 드디어 1호기가 상업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2호기는 2021년 3월에 상업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3호기는 2023년 2월, 4호기는 2024년 9월에 각각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2012년 착공에서 2024년 완공까지 12년이 걸렸습니다. 15년 계획보다 앞당겨 완성한 것입니다. 바라카 원전의 성공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이 원전 기술 수출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습니다. 기술을 배우던 나라에서 기술을 파는 나라로 도약했습니다. 원전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둘째, 중동에서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UAE의 성공 사례가 주변 국가들에 알려지면서 새로운 기회가 생겼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집트 등이 한국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경제적 효과가 컸습니다. 직접 수출액 191억 달러 외에 간접 파급 효과까지 합치면 400억 달러가 넘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약 10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관련 산업 전체가 활성화되었습니다. 넷째, 기술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해외 원전 건설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가 축적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2025년 체코 원전 187억 달러 수주로 이어지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2025년 1월 또 다른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UAE의 원전 운영사 ENEC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 SMR을 공동 개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협력이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SMR은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기술입니다. 기존 대형 원전보다 작고 안전하며 경제적입니다. 공장에서 모듈로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기 때문에 건설 기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과 UAE가 함께 SMR을 개발한다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단순한 발주자와 수주자의 관계를 넘어 기술 동맹 파트너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함께 미래 기술을 만들어가는 관계로 발전한 것입니다. UAE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바라카 원전 사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추가 원전이 필요합니다. SMR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과 UAE가 함께 탄소 중립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바라카 프로젝트를 돌아보면 세대를 이은 협력이 눈에 띕니다. 지금 바라카에서 일하는 한국 기술진 중에는 아버지가 1970년대 UAE에서
건설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도로를 만들었다면 아들은 원전을 짓고 있습니다. 1970년대 UAE 사막에서 일했던 한국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감동적입니다. 가족과 헤어져 수년씩 중동에서 일했습니다. 힘들고 외로웠지만 조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견뎠습니다. 그들이 벌어온 외화가 한국 경제를 키웠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UAE를 제2의 고향처럼 생각합니다. 청춘을 바친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UAE를 방문하면 자신이 만든 도로와 건물을 찾아갑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튼튼하게 서 있는 것을 보며 뿌듯해합니다. UAE 사람들도 한국을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함께 나라를 발전시킨 동반자로 여깁니다. 한국 기업과 기술자들에 대한 신뢰가 두텁습니다. 이런 신뢰가 바라카 원전 수주의 진정한 기반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 바라카 원전 4기가 모두 정상 가동 중입니다. UAE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연간 2,200만 톤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진 약 500명이 여전히 UAE에 남아 있습니다. 원전 운영을 지원하고 현지 인력을 교육하고 유지 보수를 담당합니다. 60년 계약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십 년간 함께할 것입니다. 이들은 UAE를 또 하나의 고향으로 생각합니다. UAE의 젊은 기술자들이 한국에서 교육받고 돌아와 바라카 원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배들에게 배운 기술로 자기 나라 원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40년 신뢰가 만든 기적, 사막에서 시작해 원전으로 이어진 여정. 이것이 한국과 UAE의 이야기입니다. 도로를 만들고 건물을 짓고 초고층 빌딩에 도전하고 인공섬을 만들고 마침내 원자로까지 온 진화의 역사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라카의 성공이 체코 원전 수주로 이어졌고 앞으로 폴란드, 영국, 사우디아라비아로 확산될 것입니다. 1970년대 사막에서 흘린 땀이 2025년 세계로 뻗어나가는 K원전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신뢰와 기술, 그리고 열정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